41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볼 수 있는 모습을 하상처는 것은 제1조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학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최소한 1940년 천황칙령 관련돼 있죠. 예. 국민과 이수과 체력과 예능과의 지각과 난다.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아동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1940년 천황칙령,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 말살기, 진짜 말기 쪽 그러한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한국 신민화와 인적, 물적 수탈을 당하는 총동원 체제, 1940년 제정이 된 총동원법 이후의 그러한 모습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있었던 최대 노동쟁이죠. 외국인 노동까지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1929년이니까 아니고요. 헌병 경찰의 태형을 당하는 상인. 이건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이른바 무단 통치라는데, 이 당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조선에게만 적용되는 매질하는 태형령이 있죠. 또 그 외에 뭐 즉결 처분이 가능한 뭐 그러한 법령, 헌병이 경찰 등이 바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해당이 안 되고요. 신간의 창립이 1927년 2월이죠. 좌업적 대책, 이거 해당이 안 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 11월, 다 안 되니까 정답은 5번이죠. 여자 정신 근로령을 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여성까지도 인적 수탈로 동원이 되는 정신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 1944년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뭐 징용, 징병, 뭐 이런 것 등이 있겠고요. 또 무슨 지원병, 뭐 강제 징병, 이런 것 등을 보시면 되고, 무슨 금속 공출, 미국 공출, 배급제, 뭐 이런 것 등이 이러한 시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나옵니다. 총동원 체질 모습은. 4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학회는 일제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독자성 추상 상관의 민족인 바로 뭐죠? 바로 우리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 되겠죠. 예. 그 중에서 역사학 쪽이 되겠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민족주의 사관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신채호, 박은식 등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민족주의 사관과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등의 신민족주의 사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인보가 5천년 조선인을, 우리의 독자적인 이 민족주의 사관 정신적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의 독자적인 정신, 어려서 찾았죠. 그 이전에 그 박은식 선생은 민족 혼을 중시했고, 신채호 선생은 난가 사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재홍 선생은 조선학과 신민족주의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민족주의론을 좀 더 개량한 근대적으로 이제 해석한 그런 민족주의론이 되겠고요. 문일평에는 이제 그 역사의 대중화, 조선심, 혼얼에 이어서 조선신까지 나오게 되죠. 이러한 비타협적 신민족주의 사관이 나오는 계기는 1934년 다산 정약용 선생 서거 100주년, 1836년에 돌아가셨죠. 그게 이제 100주년인 게 1930년을 이제 맞아서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다산의 호인 여유당이죠. 여유당 전설을 이제 간행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고전 이런 것 등을 정리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것을 찾는다는 그러한 운동에서 이들이 이제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1934년에 이게 바로 이제 조선업 운동이 됩니다. 우리 어떤 독자성을 실학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신민족주의 사관이 대두가 되었고, 그들이 강조한 혼, 신민족주의, 그 다음에 조선심,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살펴보면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했다. 신경향파 문학은 바로 사회주의 그런 문학이 되겠죠. 프로 문학이라고도 하는데 1925년에 이제 카프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되면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조선사 편수회로 설치하여 조선사 비사. 이것은 일제가 식민지배 합류는 바로 식민사관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설치된 조선사 37권이 편찬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이병도라든지 최남선 이런 분들이 촉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금 활동을 통한 밀립대학 설병을 목표로 했다. 조선인들이 그러한 교육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는 초등 기술 교육 쪽에,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실업학교라든지 보통학교, 근데 이제 보통학교도 그나마 6년도 아니고 4년 이렇게 차별 교육을 많이 했는데 2차 조선 교육령이 개편이 되면서 고등교육이 이제 가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등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1천만인 일원식이라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설립을 해서 모금운동을 하면서 밀립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일제가 이를 방해하고 선수를 쳐서 경성제국대라는 것을 1924년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건 관련 없고요. 오산학교와 대선학교를 설립해 민족했다. 이건 이제 신민회의 그러한 교육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평북 정주의 이승훈의 오선학교, 그 다음에 안창호가 세운 평양의 대성학교. 자, 비타협적 민족자들의 신민족주의 사관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뭐뭐의 총사령인 양세봉 하면 1930년대 초반에 활약을 했던 남한 쪽에서 활약했던 조선혁명과 관련돼 있죠. 이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동시대에 있었던 북만주 쪽에서는 지천적 양군의 한국독립군이 있죠.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한중연합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이름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양세봉 장군의 전투 이름이 상대적으로 좀 수가 좀 적어서 외우기가 쉬워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시글자들은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선, 대전자령 이런 것은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끄는 그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중국 의영군과 연합작전을 전개를 했는데 1934년에 양세봉이 일본군에서 살해당하면서 이 부대들은 뭐 나중에 이제 그 동북 항일 연군 쪽으로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만 쪽에서 한국 독립군도 전일품 문제를 고서 중국군과 갈등을 겪는다. 이제 중국 뭐 호로군, 뭐 교과서에서 뭐 호로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토일군도 나오고 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뭐 길림자이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쪽 양세봉 장군은 이제 뭐 요령자위군 뭐 이런 다 독자적인 이제 명칭이 좀 여러 가지. 당시 이제 중국 군대가 이제 느슨하게 국민당에 예속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한중 연합 작전을 이제 전합 이런 거 이걸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도록 하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이 됐다. 1940년. 이것은 바로 한국 광복군의 그런 활약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외에도 뭐 정진군을 파견해서 직접 국내로 진공하는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무산이 되게 됐죠. 자,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 1920년 12월에서 1921년 1월, 이제 1920년 10월에 그 유명한 청사전투에서 여러 독립군부대가 합쳐서 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군, 뭐 기타 여러 군대들이 다 참여해서 청선이 제초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 보복인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모든 독립군들은 기존에 이제 중강단 북로군 정서를 이끌던 총재죠. 실제적인 사령관이지만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모두 모아서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자유시로 이동하다가 결국 자유시 참변을 1921년 6월에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 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내 본토 내에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김원봉이 주도한 1938년 10월 무한, 한자로 무한에서 창립이 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일 조선의용대 분들은 한국 광복군으로 대다수는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인데 그 화북 연안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 팔로군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과 있다. 홍범도 부대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의민단 기타 여러 부대들이 제독립군들이 참가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남만주 쪽에서 활약을 했고 한중연합 잘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44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인물도 장준하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장준하 또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여기 보면 신학교 출신이고 학병으로 강제 진출당했다가 탈출을 하면서 한국 강국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거로 유명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박정희도 지지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5.16 혁명 직후에는 이제 유신 체제로 나오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됐죠. 1975년에서 이제 산에서 의문의 실족산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아무튼 반유신 투쟁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학병 강제 탈출해서 광국군에 참여를 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한국 광복군에 이르러 국내 진국 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이제 도망간 사람이 이제 후일 역사학자 교수이자 고려대학교 총장이던 이제 김준엽 씨가 있죠. 둘이 같이 탈출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나면서 돌베개에 누웠죠. 그래서 이제 돌베개라는 뭐 그러한 처음에는 이제 잡지 이런 거 관련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고난의 길을 이제 떠났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혁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일본에 좀 때 아닌 패망으로 실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준하와 김준혁, 김준혁은 거의 다 아니고 장준하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한국 광복군 학병 탈출과 같이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뭐 잘 모르더라도 요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얼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좀 이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번에 삼견주의를 바탕으로 건강했다. 이것은 바로 조소왕 선생이 되죠. 민족, 민생, 민권 균등을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는 조선혁명선을 집필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의 강령을 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민중의 직접혁명과 일제패망과 강국에 대해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건 바로 몽양 여운현 선생이 되겠고 1944년에 이걸 결성을 해서 해방 후 이것은 이제 국내 조직이 된 비밀결사 조직이죠. 가장 먼저 정부 조직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의열당과 위에 나오는 조선 의용들을 세운 바로 김원봉이 되겠죠. 김원봉은 의열단을 이끌면서 주로 개인 의거 중심의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과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 군대 정치 장교를 양성한다. 그래서 자신이 몸서 나름의 대원들과 함께 국공합작으로 생긴 정치 군관학교인 바로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고 황포군관학교에 주은혜 등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교수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정치 공단 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1932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모아서 1935년에는 당으로는 조선민족혁명당, 민족일당의 일환으로 좌우 세력을 끌어모으고요. 또 하나는 1938년 10월에 조선의용대를, 중국 한내 최초의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 45번.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무상원조에 대한 뭐 3억 5천만 원이라 일본 측은 어쩌고 저쩌고 유상원조 뭐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거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이 된 한일 기본조약이 되죠. 1965년에 체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한일 기본조약,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된 박정희 정부 때 제3공학이 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 1965년 이후의 사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이른바 반민특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언제냐면 재헌국회 때 있었던 사실이죠. 재헌국회 때 이 친일파 처결을 위해서 1948년 9월에 이 반민특위법이 반민 처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듬해 49년에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49년 6월 6일 경찰, 친일파가 많은 경찰의 습격을 받아서 이것이 사실상 무산이 되고 말았죠. 시효가 단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194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양측 순회 건의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기본법이 제정이 된 게 아니죠. 기본법이 제정되면 뭐 국회 비준 이런 거를 때문에 순회 건의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한일 국가 정상화 관련된 것이 그 비밀각서가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1962년에 당시 이제 중앙정부장인 김종필, 얼마 전에 타계했었죠. 일본 외무상인 오히라 외무상이 있는데 바로 그 비밀각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962년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이 작성된 이후인 1964년, 1963년 12월에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1964년이 본격적인 이제 제3공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이러한 이제 그 우리 일본의 충분한 사죄와 배상도 충분하지 못한 이런 독도 문제,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돼서 이거를 반대하는 시민학생들의 시위가 있겠는데, 이게 바로 1964년 6.3 시위가 되고, 여기에 서울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양측 순회 건의했다는 것에서 아직 법률 제정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자료가 작성됐단 말에서 제정이란 말이 나오죠. 만약에 법률로 돼 있다면. 그 다음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이승만 1950년대 그 독재와 관련된 그런 것이죠. 1956년 이제 조봉암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많은 표를 갖게 되었어요. 떨어졌지만 조봉암이 이 여사를 모아서 진보당의 혁신정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조봉암이 과거 이제 공산당 사회주의와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늦게 빌미로 삼아서 조봉암을 구속을 하고 진보당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이제 1959년에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작성 이전이 되고요.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설이 되었다. 여전히 이제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이란 말을 통해서 볼 때 아직도 원조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 뭐 자세히 모르더라도 대략 뭐 1950년대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5 전쟁 이후. 그 다음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하여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이후 일본이 남긴 토지는 이제 농지개혁법으로, 그 다음에 남긴 공장 이런 재산 등은 기속재산 처리법을 제정을 해서 처분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연고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이 돼서 후일 재벌 탄생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48년 정부 수립 그 직후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된 그 과정에 있었던 6.3 시위 비상계엄령, 이걸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사실은 것은, 탁 봐도 긴급 조치란 말이 됩니다. 바로 유신체제 때이죠.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 되면서 박정희 장기 독재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법률을 제치할 수 있는 긴급 조치가 1974년 1호부터 시작을 해서 9호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정부 시기의 사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되었다. FTA,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체결이 돼서 이명박 정부 때 완성이 되었죠. 아니고 YH 무역노동제 폐업에 항의하여 농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1979년 8월에 YH 무역공들이 폐업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당시 야당인 시민당사에서 하게 되는데, 당시 총재가 김영삼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김영삼이 제적을 당하고 김영삼이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 마산에서 부마항쟁이 시작되는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김재규, 차지천 등이란 권력 암수에서 박정희가 피살이 되죠. 이게 바로 12.6 사태죠. 197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다는 농지개혁이 있다. 이건 이승만 정부 시기죠.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었죠. 남북 간의 교류 활성을 위해서 개성공단이 건설되었다. 2000년 6월 11일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개성공단 건설이 이제 문서화되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것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금융심이다. 이것은 유명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기에 그러한 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유신헌법과 유신헌법이 붕괴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YH 무역 노동자들의 여공들의 농성,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47번 가라의 헌법을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헌헌법은 임기는 4년, 그 다음에 국회 간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임 제한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1952년에 이제 발췌 개헌이라는 첫 번째 개헌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핵심 내용은 당시 이제 자유당 이승만 정부가 국민 방해군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실정을 거둬버린다. 6.25 전쟁이 뭐 사실상 뭐 플러스될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이제 민심이 안 좋으니까 국회에서는 힘들어요. 왜냐면 당시 제헌국회가 무소속 2대 국회 되죠. 제헌국회가 아니라 1950년 5월에 쓴 제2대 국회 무소속의 이승만이 변인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힘드니까 그래도 국민에서는 여전히 국부로 추앙받으니까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원제 그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1994년 바로 4.4.5입 개헌이 있죠.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무리수를 넣어서 4.4.5입 이런 기별한 발상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 제한을 풀게 되는, 그래서 1956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 4.19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있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당 아니 민주당 정권이 이제 내각 책임제 정권이 개선했죠. 5.16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직후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그, 그 자유당 그러한 부정 축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정 선거 관련된 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소급하기 위해서 헌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개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군정 시기에 이제 제 5차 개헌으로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갑니다.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임기는 4년이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연임 제한이 있었어요. 3선이 안 되죠. 그러다 박정희도 이제 장기 독재를 하고 싶어서 1969년에 3선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2년에 더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치 국민회의에서 선거라는 그리고 임기가 무려 6년이나 되고 연임 제한 이런 것이 아예 없는 유신헌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고 이때 개헌은 바로 뭐가 되냐면 제5공화국법이 되죠. 여전히 이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에서 뽑는 건 맞지만 임기가 한정이 있어요. 임기 7년. 그리고 단임이에요. 연임 제한 조건은 아예 없고. 그리고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로서 현재 개헌, 9차 개헌이 있게 되는데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 돌아서게 되고요. 임기는 4년도, 7년도 아닌 5년이라는 희한한 연도가 나오게 되고 단임입니다. 한 번밖에 못하게 됩니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후임자는 전임자의 장기간 중 재임한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뭐죠? 3선 개헌 이전에 그러한 5차 개헌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39년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신헌법이 되겠죠. 유신헌법 전에 이제 3선 개헌이 있었죠. 이 3선 여기 3기에 한한다 있으니까 3선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이 가가 바로 3선 개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1972년에 유신헌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단에서 뭐가 있나? 이거는 1980년에 제정이 된 8차 개헌이 되죠. 7차, 8차, 여기 6차 개헌. 대통령은 뭐 이렇게 되고 임기는 5년이고 중임으로서 단임이다. 이게 마지막 9차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3선 개헌을 허용한 1969년 6차 개헌, 7차 유신 개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인단, 8차 제5공화국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행법인 9차 개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권 시기에 발췌 개헌, 4.4.5.2 개헌,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 개헌, 그 다음에 3차 개헌이죠. 그 다음에 부정선거자 처벌을 위한 소급법 4차 개헌, 4차례 개헌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48번 가 지역에 있어서 사실 옳은 것은 뭐 탁 봐도 메가더 장군 도상 제물포구락고 이렇게 있죠. 바로 인천 지역의 개항기의 역사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역사를 보면은 뭐 온조 비류가 이쪽에 있었다 뭐 그런 내용 정도 전근대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개항기 역사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와요. 여기 짜장면 발문관 이런 거 나와서 그때
그래서 개항 이후 이제 조계가 설정이 됐다는 거. 외국인 집단 거주지. 그 다음에 그 재물포제약 뭐 체결된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이 개항기 문물에 있어서 좀 중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개항기 문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조선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우리 구한 말에 민족은행일 수도 있고, 문족은행이 되겠죠. 여기서는 구 조선은행 지점이니까 개항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883년 개항된 이후, 뭐 일본인 족이든 주로 이제 중국 청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역사 보죠. 선지를 통해서 제1차 무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덕수궁, 석조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외관이 설치되었다.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외관이 된 것은 이제 부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강국유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강구의 그 폭탄 투척,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역에서 일어난 거라고 했어요. 서울역에 있었던 일이고요. 영국군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 진행한 것은 남해안, 전라도 남해안 쪽의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화 운동 그러면은 4.19 1960년, 그 다음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이 있겠죠. 이 셋 중에서 뭐가 있느냐? 나는 국민연합은 대통령 사행한 것이며 뭐 부정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대통령 부정선 관련해서니까 4.19 시민혁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관련된 것은 뭐냐? 바로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을 구월했었다. 이건 6월 시민항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4.13 호원 조치가 바로 당시 1987년 1월부터 박종철 고문체 사건 등 당시 전두환 정부의 어떤 그 부패한 그런 민주억압,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된 것이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직선제 등을 요구하면서 독재 타도를 친 6월 시민항쟁을 하는 것은 6월 시민항쟁이 되겠고요.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주도했다. 이 무력항쟁이 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그 다음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다. 5.18 역시 이것도 전노 신군부가 갑자기 돌연 비상계엄 확대를 하면서 당시 민주화 열망을 꺾었죠.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와 장면 내각이 출범을 계획했다. 여기 이제 그 헌법 개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제의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내각 책임자가 나오게 되고요. 국회도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976년 3회 민주국선에서 장기 독재였다. 이것은 유신 독재와 관련돼 있죠. 박정희. 요즘 심심치 않게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도 나오고 좀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0번을 보도록 하죠. 가라의 사건을 일어날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통일을 위한 노력. 한 문제 꼭 나오죠. 자, 7.4 남북 간에 합의된 문서, 7.4 남북 공동선언, 또 뭐 있죠?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저희는 이제 2차, 뭐 최근에 문제 중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소소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7.4 남북 공동선언. 이건 이제 절대적인 연도를 알죠. 1972년이죠. 그 다음에 10월 4 남북 공동선언. 이게 바로 얼굴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 나오죠. 1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김대중, 김정일. 2차는 노무현, 김정일. 이게 2007년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의 북한 방문, 촛대를 이끌고 방문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김대정부 출범과 함께인데 199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북 학생예당 요거 가자 북으로 나오라,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좀 너무 좀 나가는 통일운동이죠. 이게 바로 4.19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이제 장면 정부가 너무 좀 민주적인 정부예요. 그래서 데모가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모하지 말자는 데모까지 있을 정도였고, 이때 학생들이 먼저 통일을 논의하자 그런 급진적인 발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 장면대가, 그러니까 5.16 시민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좀 아찔한 순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게 1961년 5.16 혁명 이전, 그 다음에 7.4 남북선언 가, 그 다음에 김대정부 출범과 함께 촛대 방문 정주현, 그리고 이제 금강산강으로도 이어지죠.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선언. 뭐 아직 올해 있었던 4월에 있었던 뭐 3차는 아직 나오진 않겠지만 후일 언젠가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나가라다, 나가라다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통합사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문제 등이 나오지 않은 좀 특색이 있고, 세시풍 정도 나오지 않았고, 주로 이제 연대기적인 것과 무슨 사건과 사건 시기 사이에 그런 좀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이전 고급보다 어렵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크게 못 풀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 40회 한국사전용청 고급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